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2권 6장 게이트가 추가된 RNN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 본 RNN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장기의존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LSTM이나 GPU라는 계층을 쓴다고 합니다. 이들은 게이트라는 구조 덕분에 장기의존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RNN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LSTM과 같은 게이트가 추가된 RNN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림 6-3의 문장에서 물음표에 들어갈 단어는 톰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RNN 은닉층에 인코딩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앞의 그림과 같이 정답 레이블이 텀이라는 값을 준 순간부터 과거 방향으로 기울기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울기가 중간에 소멸한다면 장기의존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RNN 계층의 문제점입니다. 그림 6-5를 보시면 역전파로 흘러가는 기울기는 차례대로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행렬곱 연산을 차례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역전파 기울기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그림 6-6에서 점선인 y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 미분 그래프를 살펴보면 x가 0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노드를 지나갈 때마다 값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렬곱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6-7을 확인해 보시면 상류로부터 DH라는 기울기가 전달되고 맨멀 노드에서 역전파는 DHWHT라는 행렬곱으로 기울기를 내고 이와 같은 계산을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매번 똑같은 가중치 WH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 코드를 구현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코드를 실행하면 그림 6-8에서 시간에 비례하며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울기 폭발입니다. 여기 앞에서의 코드에 여기 주석 처리한 부분에서 WH에 0.5를 곱한 코드를 실행해보면 그림 6-9처럼 반대로 기울기가 소실하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기울기 폭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클리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식을 보시면 G과 스레드쇼드를 넘으면 밑에 수식과 같이 기울기를 수정합니다. 오른쪽은 이 식을 구현한 코드인데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울기 소실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가 추가된 RNN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RNN 계층을 단순화한 도법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림 6-10과 같이 복잡한 계산을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직사각형 하나의 노드로 나타낸 것이 단순화한 도법입니다. 그 후 그림 6-12를 확인해보면 RNN과 LSTM의 차이점은 C라는 기억셀에 있습니다. 여기서 C는 LSTM 계층 내에서 완결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LSTM의 CT에는 과거에서부터 시각 T까지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계층 HT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HT는 CT 값을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변환한 값입니다.
그림 6-12처럼 ct-1, ht-1, x로부터 어떠한 계산을 수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진도를 나가기 전에 게이트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6-14처럼 게이트는 열고 닫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열 것인지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의 열림 상태는 0.0에서 1.0 사이의 실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웃풋 게이트의 열림 상태에서는 입력 xt와 이전 상태의 ht-1로부터 구하고 이때의 계산식이 책의 6.1식입니다. 6.1식으로부터 5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5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ct의 원소별 제곱으로 ht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별 곱은 여기 부호에 있는 아다마르 곱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LSTM의 출력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ct-1 중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주는 forget 게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식 6.3처럼 f가 구해지게 되고 이 f와 이전 기억 셀 ct-1과의 원소별 곱을 통해 ct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전의 forget 게이트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따로 기억해야 할 정보를 넣어두겠습니다. 그림 6-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결과값이 이전 기억 셀 ct-1에 더해집니다. 즉 정보가 추가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식 6.4처럼 새로운 기억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풋 게이트는 쥐의 각 원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인풋 게이트의 역할입니다. 6.5에서 나온 i를 쥐와 원소별 곱셈하여 이를 기억 셀에 추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LSTM의 기울기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6-19를 보면 기억 셀의 역전파에서 플러스와 곱하기 노드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러스는 역전파 기울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곱하기 노드는 원소별 곱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곱셈으로 인한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6-19의 원소별 곱 계산은 forget 게이트가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정보인 경우 소실되는 것 없이 전달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LSTM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들은 LSTM에서 수행하는 계산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수식에 포함되어 있는 앞빈 변환인데 왼쪽 식에서는 개별적으로 계산하지만 오른쪽 식에서는 하나의 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도 간단해지고 계산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WH, WB, 그리고 B 각각의 4개의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림 6-21처럼 4개의 앞핀 변화를 한 번에 처리하고 슬라이스 노드를 통해 4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코드에서 여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따라서 6-22는 미니 배치 수를 n, 입력 데이트 차원수를 d, 기억 셀과 은닉층 상태의 차원수를 h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인 a에는 4개의 앞핀 결과가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꺼낼 때
슬라이스에서 꺼낸 데이터는 다음 연산 노드에 전달합니다. 그림 6-23에서 보듯 슬라이스 노드의 역전파에서는 4개의 행렬을 연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T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타임 LSTM입니다. RNN을 학습할 때는 트렁케이티드 BPTT를 수행했으므로 역전파의 연결에서는 적당한 길이로 끊고 그림 6-24의 순전파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림 6-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닉 상태와 기억셀을 인스턴스 변수로 유지하여 다음 순서에 forward가 불리면 이전 시작의 은닉 상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이를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LSTM을 사용한 언어 모델을 보겠습니다. 그림 6-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장에서 구현한 언어 모델과 여기서는 LSTM 계층을 사용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이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신경망을 이용해 BTB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그림 6-27과 같은 터미널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 20번 반복의 퍼플렉서티 값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 6-28을 확인해보면 퍼플렉서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점점 결과값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RNN-LM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LSTM 계층의 다양화입니다. 말 그대로 LSTM 계층을 여러 겹 쌓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LSTM을 한 층만 했지만 여기서는 2층을 통해서 개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롭아웃에 의하여 과적합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층을 쌓으면 복잡한 의존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이런 모델은 종종 훈련 데이터에만 집중되어서 학습하는 과적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드롭아웃으로 훈련 시 계층 내의 뉴런을 무작위로 몇 개 무시하고 삭제하게 되는 방법인 정규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앞에서는 이렇게 X 표시로 된 것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롭아웃을 어디에 삽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6-32처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가 사라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림 6-33처럼 상하 방향으로 드롭아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6-34의 변형 드롭아웃은 같은 계층의 드롭아웃끼리 마스크라는 데이터를 통과하고 차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패턴을 공유하면서 마스크가 고정되게 되고 정보를 읽는 방법 또한 고정되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가중치 공유가 있습니다. 그림 6-35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엠베딩 계층과 어파인 계층의 가중치를 공유함으로써 매개 변수 수를 줄이고 정확도 또한 향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3가지 개선점을 구현해본 코드입니다. 타임 LSTM 계층을 2개 겹치고 타임 드롭아웃을 사용하며 타임 엠베딩 계층과 타임 어파인 계층의 가중치가 공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퍼플렉서티가 훨씬 낮아지는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6-37을 보시면 최첨단 연구 모델을 통해서 현재에는 퍼플렉서티가 52.8까지 내려간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